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6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한 건데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또 대만의 TSMC와의 경쟁 구도도 관심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미래와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비교적 괜찮은 실적 발표했고 특히 주주 환원 정책 배당금을 굉장히 늘렸는데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약세입니까? 지금 동향이 상승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오늘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미국장을 보면서 오늘 아침부터 아마 장 열리기 전에 걱정이 많으셨을 거고 예. 오늘 하루 종일도 지금 변동성이 지금 꽤 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2%대 급락을 했죠. 네, 미국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오늘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이제 그 조정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도 같이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그 취임하고 그다음에 1.9조 달러의 신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이제 그 에드벌론을 띄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좀 잘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은 당연히 좀 일부 반대를 하고 민주당에서조차도 이탈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과연 1.9조 달러가 3월 달 내에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빨리빨리 될 거라 생각했는데 3월 달 넘어가서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고 규모도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버블 논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호재보다는 이제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받아서 한국 시장이 지금 지난 한 달, 한 6개월 안에 보면은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경계심들이 오늘 장에 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그 개별 종목의 그러한 펀더멘털이나 재료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주가를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용감하게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까요? 그거는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SNS 세상 그리고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자본시장 구조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 헤지펀드 같은 데서 공매도해서 가격을 떨구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덤벼들어서 주가를 올려놓고 이런 게임스톱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가 어쩌면 이 자본시장의 상당한 대중화 또는 이 SNS를 이용한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그 세력의 구조 변화가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추측도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개미들 주식을 많이 사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특별 배당을 발표했는데 굉장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만의 역사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준 적이 없는 네, 그런 이제 그 배당을 준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보통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그 배당 수익률, 그거는 현재 주가에서 우리가 받는 그 배당, 그걸 나누는 게 배당 수익률이고요. 그게 2%다 3%다 얘기를 하는 거고,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당기순이익이죠. 거기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배당액으로 나눈,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네. 근데 배당 성향이 지금 이번 특별 배당까지 대충 포함하면 50%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을 이제 배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반은 좀 근접하는, 절반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고. 네, 대략 이제 36조 원이니까 이익이. 예. 대략 이제 근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업이익 기준이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기준으로? 26조라서 5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0%가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인텔, 퀄컴, 소위 그 삼성전자하고
소위 그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그 군에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배당 성향 자체가 이미 거기는 꽤 오랫동안 50%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의 그 전반적인 소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던 낮은 배당 성향이 이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예.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17%밖에 안 됐었어요. 그 한 6년간 평균이. 예. 그런데 2019년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48.5%가 돼 있거든요. 2019년에도요. 그래서 2019년에 이미 예, 50%에 예, 가까이 육박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랐네요. 이 우리나라의 그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급격히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반드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도 그렇고 또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것 중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추기는 예. 거 있잖아요. 그 빈도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글로벌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고 그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한때는 이 배당을 너무 많이 하거나 우선주, 이 자사주를 사는 게 나중에 투자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거의 접근을 했군요. 예, 그리고 그런 뭐 그 주주 중심 경영을 하는 게 네. 투자를 하는데 그 자원을 훼손한다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에 성공한 기업들이 유보이익이 상당히 많고요. 현금 여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주가가 높으면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맞교환이나 그런 거로 하기 때문에 이 주가를 올린다는 게 반드시 투자 여력을 줄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230조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조 원인데 이게 역대 네 번째 수준이라고 하긴 하는데 경쟁사들 이제 세계 경쟁 구도에 있는 업체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뭐 썩 그렇게 기대에 만족스럽진 않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삼성전자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쟁 피어 그룹과의 이제 비교를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가장 지금 상황이 좋은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계속 언급하고 있는 TSMC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만의 그러니까 파운더리,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TSMC발 그러한 그 반도체의 그런 주가의 호황 이런 것들이 결국 대만 시장을 가파르게 끌어올렸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비메모리에서 이제 메모리 산업 쪽으로도 이제 호황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보다는 오히려 올해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주셨 36조는 작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그러한 그 가격에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는 아마 내일인가 발표가 있을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발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방향으로들 예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는 올해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의 실적이 뭐 비교적 괜찮았지만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다면 부문별로 본다면 어느 부분이 조금 그래도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보면 메모리가 여전히 이제 좋은 상황이고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이제 LCD 같은 이제 이런 LED 같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크린 계열 뭐 이런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약세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스마트폰도 어찌 보면은 일정 부분은 포화가 와 있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 기대해봐야 될 거는 메모리가 앞으로 얼마나 좀 다시 회복이 본격화될 거냐 플러스 이제 장기적으로는 3대 7로 더 큰 비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같이 한번 올 한 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삼성전자에서 성장 산업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본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예.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신 장비 그간 글로벌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하웨이가 1등하고 뭐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같은 유럽 업체가 하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지금 삼성전자만으로 보면 성장을 반도체 부분하고 통신 장비 산업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그 휴대폰은 뭐 애플하고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는 큰 이익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기는 어려운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대만의 TSMC 아까 말씀하신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도 뭐 2030년에 1등 목표를 세우고는 있는데 뭐 잠깐 얘기한 TSMC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경쟁 구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좀 큰 기대를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이런 그 자본과 시설과 기술이 집약되는 산업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일본 기업 따돌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오는 것도 몇십 년의 그 누적된 투자의 결과고 노력의 결과이듯이 비메모리 분야는 훨씬 더 어려운 분야고 또 하나가 아주 근본적으로 상황 그 영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계획 생산을 하는데 이 비메모리는 다 주문자 생산을 해야 돼서 개발 과정부터 깊게 관여해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영업하는 방법도 또는 원가 관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렇지만 이 휴대폰에서 자체적으로 저 비메모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계속 확대할 거라고 하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D램 업황이 좀 올해 이제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실적을 삼성전자 발표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무선사업부의 부사장은 슈퍼사이클 너무 좀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그렇습니까? 이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전 세계 1등 강자한 건 분명한데 어쨌든 2등, 3등 얘기를 같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앞서 했던 마이크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 전망들이 좀 나왔었고요. 내일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전망에 대한 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톤이 나오느냐를 이제 그 세 개 기업을 메모리 시장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서버 쪽에서의 그런 포화 상태 소위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의 그런 IDC 센터들이 상당히 좀 꽉 차서 돌아간다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소위 이제 증설이 있을 때 따라 들어갈 서버향 D램 시장이 충분히 호황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하나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인텔 쪽에서 빠르면 올해 4, 4분기,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는 새로운 신규 CPU가 개발돼서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나오면 기존 그 PC에 같이 들어갈 D램들도 사양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또 추가적인 그러한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쳐다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들이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은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수요를 우리가 장기간 있었던 패턴에서 크게 이탈하게 충격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나 이 디지털 경제를 10년 이상 앞당기는 그리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더 큰 화면에 더 큰 전산 그 장비가 필요해지고 또 다 오프라인을 못 하니까 전자상거래를 사니까 그런 업체들이 더 막대한 그 서버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왕창 그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가는 그 변화에 필요한 생산 투자는 안 이루어졌고 이러면서 이 사이클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 팬데믹이 아까 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의 생산과 그 접종이 예상보다 늦는 데다가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이제 뭐 하웨이한테 공급 못하고 뭐 이런 또 변수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당분간 해소될 것 같지 않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던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하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예, 것 때문에. 예.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DRAM 수요가 좀 늘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거나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앞으로 전 세계가 집단 면역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진행될 건지 그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자체가 없어서. 일종의 네. 컴퓨터화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자동차지 실제 그 안에 들으면 전장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것이 다 컴퓨터 마치 우리가 집에서 PC키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건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체 차에서 차지하는 가격은 반도체는 되게 중요한데 가격은 쌉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거에서. 근데 반면에 이거를 이제 받아다가 생산해야 되는 파운더리 업체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쪽 그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서 인텔 거나 이런 더 대형 모바일 쪽이 더 큰 고객들입니다. 그럼 거기부터 처리 다 해주고 제일 뒷편으로 자동차가 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나 삼성 같은 데서 비메모리 파운더리를 하는 데에서 먼저 큰 고객들보다 다 처리하다 보니까 자동차 고객들이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그나마 나은 사정이지만 독일 업체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잠시 특정 그 차량들은 지금 생산이 중단되는 라인을 그런 세워뒀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TSMC에서 지난 4, 4분기부터 한 15% 정도 이상 올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연히 자동차 업체들은 쫓아가야 되죠. 없으면 생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자동차용 그 소위 비메모리 자체의 수요나 공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빡빡하게 돌아갈 확률이 좀 높고요. 그거보다는 저 앞쪽 단에서 얼마나 충분히 모바일용이나 기타 저 앞쪽에서 좀 소위 양도 많고 비싼 그 고객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느냐가 오히려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이 수급이 원활해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수요도 그렇고 단가도 중요한데 삼성전자 이익을 결정하는 데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TSMC보다 그 이익이 줄었느냐 봤을 때 매출도 매출이지만 환율에서 그 지난해 그 대만 NT 달러라고 그러죠. 타이완 달러는 4.8% 절상이 된 반면에 한국은 한 7% 가까이 6.9%가 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달러로 벌어도 원화로는 적은 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경제 회복이 되면 지금까지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그래서 그런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환율의 영향이 받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 대만하고 한국이 공이 이제 팬데믹을 잘 피해간 아시아 국가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이제 TSMC의 하나 외에는 다른 산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 한국은 다른 제조업이 워낙 강한 쪽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전체가 더 강하게 생각이 돼서 절상폭이 컸던 겁니다. 이제 이게 지속되느냐 아니면 달러 강세로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삼성하고 대만 TSMC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4분기에는 이 달러 약세 때문에 우리가 좀 수익성이 삼성전자 아니 좀 원화 강세 때문에 그렇죠. 그 워낙 강세 예, 달러 약세 떨어졌고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달러 강세로 바뀐다면 수익성이 훨씬 수익성이 좋아지죠.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여러 투자 결정들 올해도 뭐 삼성전자가 전략적 투자 결정을 하겠다. 뭐 시설 투자도 하고 M&A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삼성전자 그런데 어떤 많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선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단기간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삼성전자가 발표했지만 300조 투자 계획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화성 이런 데 공장을 계속 지금 짓고 있고 미국의 오스틴 이런 지역에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인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반면에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이 있고 뭐 그럴 때 M&A를 하든지 특히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이런 시점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뭔 변화를 가져왔냐면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고 또 이 바이오 산업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 이 우리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개발 성공해서 기존의 백신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내는 기술이 처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어쩌면 바이오 쪽에서 빅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가 있는 시점에 빨리 과감한 투자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삼성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좋은 환경에 있죠. 지금 현금이나 뭐 주가나 보나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한 10년 후 20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쟁 구도에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삼성도 사실은 투자 규모로는 예. 적지 않죠. 예, 비슷한 지금 더 뭐 적극적인 투자를 이미 계획하고 있고 공장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지금 뭐 오스틴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더 투자를 하느니 다른 곳에 투자하느니 미국 신문들이 계속 보도를 계속하면서 투자를 더 하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나 좋은 회사가 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고마운 일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제조업 일자리의 붕괴가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 없이는 중산층의 소득 향상이나 경제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TSMC 그 30조 투자 예. 상당히 작년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감한 투자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원래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꼭 그건 아니지만 사실 인텔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CPU를 개발할 때 이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TSMC가 좀 더 과감하게 좀 캐펙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감안해서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중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아메리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무래도 이제 외부로 자꾸 나가 있는 거를 국내에 좀 들여오려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게끔 유도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의 그러한 그 증설을 유도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TSMC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인텔이 신임 CEO가 바뀌면서 원래는 아웃소싱 하려던 걸 절면 철회하고 자체 생산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은 오히려 지금 TSMC가 약간 난감해진 상태고요. 결국은 그러면 인텔이 그쪽으로 물량이 들어가면 TSMC가 꽉 차서 낙수 효과로 삼성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못하는 중간 세컨 티어 고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성장의 원년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요 흐름은 조금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굳이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올해 큰 비메모리 관련된 기대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계속 지금 발표되잖아요. 애플. 뭐 어떻습니까? 실적 괜찮습니까? 예, 좀 전반적으로 나오는 실적들은 괜찮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시간내에서 보통 발표됐을 때 주가는 좀 천차만별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고전에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을까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아까 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말씀하셨는데 요것들이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애플도 그렇지만 지금 아마존이나 기타 구글이나 이 기업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설계 자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맡겨서 소위 일종의 규격품 비메모리 반도체를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플부터 시작해갖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자체 설계해갖고 이거를 아웃소싱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TSMC나 삼성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 있으면서 두 차례 이제 서신을 직원들한테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어떻습니까? 그 두 번의 서신 들어보시니까. 그 기본적으로 처음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두 번째 재벌들의 구속된 총수들이 뭐 툭하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워낙 중요한 시점이고 흔들리지 않게 조직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총수의 뭐 일반적인 당부일 거고요. 이제 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 정치적인 경제를 자꾸 정치화해가지고 삼성그룹이 사실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고 핵심 경쟁력이 됐던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와해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미래 전략실이나 구조본 회장 비서실이라고 했던 그 기능이 없어지고 개별 회사별 독립 경영 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과거처럼 성과를 내는 효율적인 새로운 제도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수마저 부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걱정이 앞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아서 경쟁적으로 투자도 하고 상황은 좋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결국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주가의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10만 전자에서 멀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좀 투자 전략 조언 좀 해주실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장기 흐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단기에 워낙 급등을 특히 4, 4분기에 많이 이제 올라와서 지금까지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원래 그 올라가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그다음에 쉬거나 일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여유 있게 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타이밍을 잡으시려고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셔라. 그러면 충분히 그걸 갖고 조금만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실적으로 아마 보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저는 이제 만약에 메모리 아까 먼저 걱정하셨는데 메모리 시장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주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짧게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뭐 주식, 그러니까 특히 개별 기업의 주식은 뭐 하나님도 모르는 거라고 다 아는 거니까요. 특히 개별 기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세라는 게 있어 수요 공급이 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미국발 지금 주가가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하고 소위 가치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하고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죠. 워낙 지난해 뭐 글로벌 증시 전체가 팬데믹 이후에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K자라고 그래서 몇 개 디지털 플랫폼 회사 쪽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두려움, 너무 버블 아닌가 이런 게
상존의 이익과 아까 그 팬데믹도 생각보다는 쉽게 정복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